미 중앙정보국 CIA의 존 브래넌 국장이 CIA 국장으로는 처음으로 생방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 상원이 CIA의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후 쏟아지는 비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CIA 국장은 고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문이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이죠.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미국에서 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 파문 이후에 파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CIA 국장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 CIA 본부 로비에서 존 브래넌 국장이 나와서 처음으로 생방송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CIA에 쏟아지는 비난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브래넌 국장은 제한적인 경우에서 요원들이 가혹하고 승인받지 않은 혐오스러운 신문기법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선진신문기법, 즉 고문으로 테러 용의자들한테 얻은 정보가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에 도움이 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빈 라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 CI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공개된 고문이기 때문에 네.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브래넌 국장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점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보고서를 인용해서 쓴 기사를 보면 빈 라덴 은신처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빈 라덴 연락책에 관한 대다수의 첩보들이 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동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첩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연락책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알카에다의 한 요원이 있었는데 그 요원도 고문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런 중요한 정보를 모두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CIA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문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 인권 얘기하기가 좀 못쓰게졌습니다. 예, 필요하면 앞으로도 꺼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힘든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전직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감시 실태를 폭로한 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인권 침해였지만 이번에 이 고문이라는 최악의 인권 파괴 행위까지도 미국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인권 문제들로 미국의 공격을 받아왔던 나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그런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 바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해서 맞서 왔는데요. 아마도 내년도 미국 인권 보고서 맨 앞에 실릴 내용을 이번에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칼럼도 CIA 고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CIA 고문에 관한 걸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의 전쟁사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앤드류 바세비치 교수가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수행하는 영구 전쟁의 결과가 이번 고문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영구 전쟁의 결과가 고문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쟁사 연구가로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CIA의 고문 실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때뿐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이 1940년 이후부터는 거의 끊이지 않고 영구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고문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안보기관의 스캔들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안보기관의 스캔들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예.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 그 고문 실태를 보여준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냈다. 예. 미국의 자정 능력이 확인됐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세비치의 글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물론 자정 능력을 보인 것은 맞지만 금방 또 오염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전쟁이라는 괴물 그 자체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간 미국이 전쟁을 해왔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아서 결국은 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나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문입니다.
그래서 바세비치는 부시 대통령처럼 어떤 특정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보고서에 나온 잘못된 행동은 갑자기 알려진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고문이 사실 국내 뉴스에 많이 나오던 것이어서 예. 국내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죠.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상대책위원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CIA 고문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잠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만 재우기, 성고문, 물고문 등 CIA에 의해 자양된 온갖 고문을 접하며 미국 인권의 추악한 이면에 크게 놀랐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고문 관계자 기소를 거부한 점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고 테러 위협을 높일 수도 있는 고문 보고서를 상원 정보위가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습니다. 공화당의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고문은 실질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 뿐이고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진실이 약을 때로 삼키기 힘든 법이라며 소신껏 고문 실태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중국과 이란 등 미국이 지금 그 인재근 의원이 언급한 존 맥케인 상원 의원, 공화당이고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화당은 이번 이 고문 파문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존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 포로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좀 짚어보죠. 한국의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군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언론인들이 정부의 언론 단속, 언론 탄압을 두려워한다라는 제목의 어제자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을 단속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비판적인 말을 실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독재자인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논평가가 있었고, 또 권위주의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검찰 고발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주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바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네. 정부가 언론을 향해서, 기자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죠? 예, 뭐 한겨레, 시사저널, 세계일보, 조선일보 이런 언론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소 사례를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썼다가 기소된 산케이 신문의 가토전 지국장 사건을 역시 비중 있게 다뤘고요. 또 세계일보의 십상시 보고서 보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에게 염치 없다고 거침없이 비판한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겁을 먹지 않고 있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희망적인 기사 마무리하고는 다르게 사실 정부에 겁먹고 또 영합하고 심지어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언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기사에 관한 얘기도 나왔죠. 예, 뭐 야당의 견해니까 물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가 전하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인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오늘 아침에 언급했습니다.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은 관리하지 않는 건물로 보고 남은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결국 흉가가 되고 만다. 이런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것처럼 한국의 인권이나 언론 자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깨진 유리창을 반드시 갈아 끼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하나만 깨진 게 아니라 꽤 많이 깨져 있는 상태여서 많이 갈아 끼워야 될 겁니다.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